이제는 수비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쪽 라인 이제 프런트 세븐에 있는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컨더리 쪽을 좀 나눠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나이너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릭 암스테드 선수를 5년 8,500만 달러로 잡아 앉힌 나이너스인데 디프로스트 버크너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콜츠에 보냈습니다. 사실 나이너스가 강력한 D라인으로 NFC를 지난 시즌 지배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암스테드와 이제 버크너에 대한 재계약이 임박을 했었는데 사실 두 선수를 다 잡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결국 암스테드를 선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버크너가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버크너는 그만큼 더 비싸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암스테드를 재계약을 하고 버크너를 인디애나폴리스에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받아온 것이 1라운드 13번 픽인데 뭐 이 정도면 어쨌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픽을 받아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윈윈이라고 보고 네. 싶어요. 네. 그 나이너스는 아마 지금 현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3번 픽을 가지고 디보 세뮤얼가 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만한 리시버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디프로스트 버크너 선수는 이적한 이후에 정말 대박 계약을 맺었죠. 지금 보니까 5년에 1억 불이 넘는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을 한정해서 보면 에런 도널드 선수 다음 가는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대형 계약에 성공한 이 버크너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프로스트 버크너 선수를 떠나보낸 나이너스는 캐리 헤이더라는 선수를 이제 1년 계약으로 데려왔는데요. 이 선수는 사실 저희한테 익숙한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선수고 이게 사실 이제 16시즌을 제외하고는 큰 활약이 없는 선수인데 16시즌 단 한 시즌에 이제 그 8개의 색을 기록을 한 시즌이 있습니다. 통산 색이 10개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16시즌을 제외하고는 활약이 없었던 선수인데 현재 이제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라인 코치인 크리스 코크렉이 이 선수가 이제 16년도에 뛰었던 팀이 디트로이트였는데 당시 디트로이트의 D라인 코치였다고 해요. 이 선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뭐 결국 복권을 긁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예. 같고 뭐 나이너스는 이미 뭐 버크너가 없다고 뭐 당장 무너질 그런 라인의 뎁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헤이더 선수가 네.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너스의 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스틸러스의 노즈 태클이었던 제이븐 하그레이브가 3년 3,900만 달러를 받고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뭐 사실 이 노스태클이라는 포지션이 뭐 그렇게 기록으로 두드러지거나 뭐 저희가 그냥 쉽게 눈으로 봤을 때 뭐 화력이 보이는 그런 포지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지난 시즌 피츠버그가 좋은 수비를 보이는데 또 분명히 공헌을 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선수고 뭐 이글스도 지금 뭐 강력한 D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뭐 플래처 콕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을 더불어서 이 하그레이브까지 영입을 하면서 뭐 자신들의 강점을 더 극대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램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램스가 이 엣지에 있는 단테 파울러 주니어를 떠나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베커 코리 리틀턴까지 같이 떠나보냈습니다. 뭐 램스가 지금 캡스페이스에서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팀의 주력 선수들이 지금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운 그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이 파울러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3년에 4,800만 불이라는 이제 좋은 계약으로 애틀랜타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뭐 이 선수는 사실 원래 잭슨빌에서 뛰다가 조금 이렇게 활약이 미진하다가 램스에 와서 이 도널드의 우산을 쓰고 이제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예. 뭐 11개 반의 색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근데 이제 애틀랜타에 가서 거기는 사실 도널드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단테 파울러가 이 11개 반에 준하는 기록을 내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고 코리 리틀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라스베이거스에 등지를 틀게 되는 레이더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 커버리지에서 좀 특화된 라인베커라는 평가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해주신 레이더스가 AFC 웨스트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구의 라이벌들의 타이틀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칩스의 트래비스 켈시, 뭐 리그 넘버 원이죠. 예. 그리고 차저스의 헌터 헨리나 덴버의 노아 펜트도 사실 굉장히 수준급의 타이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1년에 6번 만나야 되는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뭐 리틀턴의 영입이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영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램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하나씩 좀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램스가 이제 드래프트 픽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라운드 픽이 뭐 이번 시즌 그리고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도 없어요. 네. 저희가 뭐 앞서 팀 리뷰 때 그 제일런 램지 트레이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램지를 데려오는데 그 1라운드 픽들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떠나간 선수들을 좀 바로 영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선수들을 떠나 보내면서 조금씩 이제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인상을 좀 주고 있는 램스인데 그나마 마이클 브로커스를 지켰습니다. 이제 3년 재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이 선수도 볼티모어와 이제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다시 좀 마음을 램스 쪽으로 돌렸다고 해요. 뭐 이 선수가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좀 뭐 볼티모어와 좀 이슈가 생기면서 네. 아마 계약이 취소되고 램스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뭐 램스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이 브로커스가 돌아오면서 에런 도널드가 SNS에 이제 좀 환영하는 그런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었는데 예. 그 램스가 부족한 캡스페이스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토드 걸리를 방출하는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그 살짝 그 좀 여유를 갖게 된 이 캡스페이스 속에서 이 마이클 브로커스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나마 이 뭐 기둥뿌리가 다 뽑혀 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는 지켰던 램스였고요. 다음은 이제 이 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톰 브레이디를 데려가면서 이제 달릴 것을 예고한 벅스가 되겠는데 벅스는 이제 일단은 이 FA가 됐던 제이슨 피에르폴 그리고 은담 콩수 선수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템파베이로 오게 되면서 선수들이 좀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어쨌든 집토끼들을 잘 단속한 템파베이고 네. 뭐 아직 외부 빅네임 영입은 없지만 일단 뭐 기존 전력들을 지켜나가는데 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템파베이입니다. 네. 제이슨 피에르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2,700만 달러로 잔류를 하게 됐고 은나무 콩수는 이제 1년 800만 달러로 재계약을 했는데 은나무 콩수 선수가 일단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토드 볼스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벅스가 집토끼들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고 다음은 이제 이 벵갈스의 이제 행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텍산스의 디펜시브 태클이었던 DJ 리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뭐 신시내티가 사실 지난 시즌 뭐 사실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줬는데 뭐 저희가 이따가 세컨더리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오프 시즌에서는 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DJ 리더 같은 경우에는 94년생의 굉장히 젊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이 노스태클인데 뭐 결국 텍산스가 잡지를 못했고 뭐 신시내티는 좀 알짜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컨더리 쪽에서도 벵갈스가 좋은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에이제 그린 선수를 이제 프랜차이즈 태그를 먹이면서 어쨌든 이 쿼터백만 오면 팀의 구색은 어느 정도 좀 갖췄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구색을 맞추고 있는 신시내티가 됐어요. 뭐 지난 시즌의 어떤 부진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그런 오프 시즌 행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이제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우보이스의 얘기를 할 때마다 이진만 위원이 여기 좀 앉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립습니다. 이진만 위원이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좀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이 댈러스 얘기를 할 때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까이에 이 댈러스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좀 틀린 얘기를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한 번 더 좀 체크하게 되는 네.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네. 이 팩트 체크의 마무리는 이즈만 위원의 이제 댓글에게 맡기도록 하겠고요. 뭐 어쨌든 이제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버트 퀸 선수가 시카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퀸 선수는 사실 마이애미에서 굉장히 값싼 대가로 댈러스로 이제 19시즌에 이적을 했는데
좀 깜짝 좋은 활약을 해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이제 드마커스 로렌스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11개 반의 색을 기록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 활약을 바탕으로 시카고와 이제 대형 계약을 이제 맺게 됐습니다. 예. 이 선수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이제 커리어를 좀 살펴보면 원래 램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데뷔 초기에 보여주면서 이때도 대형 계약을 한번 맺었는데 네. 그 이후로 사실 부상을 입으면서 좀 커리어가 하락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FA를 맡게 되니까 또 FA 로이드가 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또 좋은 활약을 하면서 뭐 이 커리어에서 2번이나 벌써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버트 퀸 선수가 좀 짭짤한 그런 수입을 얻게 됐고 좀 연쇄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선수가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되면서 시카고에 있던 레너드 플로이드 선수는 램스로 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단테 파울러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에런 도널드의 우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근데 이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좀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네. 이 레너드 플로이드는 새로운 우산을 만나게 됐어요. 네. 이제 칼릴 맥이라는 우산을 이제 벗어나게 되기는 했지만 또 새로운 팀의 에런 도널드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우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운이라고 봐야겠죠. 역시 세폭이죠. 네. 그래서 뭐 이 플로이드 선수도 이제 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로버트 퀸을 떠나보내게 된 카우보이스인데 또 다른 선수들의 영입도 있습니다. 예, 제럴드 맥코이, 돈타리포 선수를 데려왔고 엘든 스미스라는 선수를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일단 그 엘든 스미스라는 선수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네. 김희준 아나운서 좀 길게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뭐 이전에 그 맥코이와 돈타리포에 대해서 짧게만 얘기를 하고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이 맥코이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당시에는 1라운드 그 상위 픽을 받으면서 굉장히 기대를 받았던 선수인데 사실 현재는 좀 커리어가 꺾여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영입을 하기는 했지만 뭐 주전 선수로 뭐 어떤 좋은 활약을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돈타리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가 이제 태클 선수인데 뭐 그 포지션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재밌는 기록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선수가 사실 지금 150kg가 넘는 거구입니다. 근데 그리고 포지션도 수비 선수인데 재미있는 기록이 터치다운 패스 1개와 리시빙 터치다운 2개를 기록한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댈러스로 이적을 하게 됐을 때 그 NFL 인스타그램 계정에 네. 이 선수의 이 3개의 터치다운 장면을 모아서 보여준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 거구의 선수가 이렇게 폴짝 뛰어서 이제 패스를 하면서 터치다운도 기록하고 뭐 이제 쿼터백의 짧은 패스를 받아서 또 엔드존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뭐 댈러스에서도 이런 좀 재미있는 장면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럴드 맥코이, 돈타리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엘든 스미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일단은 이제 1년 400만 달러로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당초 이 2011 드래프트 1라운드 7번에 나이너스 지명이 됐었던 그런 선수고요. 이 선수가 루키 시즌에 14개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차 시즌 때 19.5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2년차에 퍼스트팀 올프로 그리고 이제 프로볼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첫 2시즌에 33개 반의 색 그리고 이제 이 선수를 이제 3년차 시즌까지 확장을 해보면 42개의 색을 기록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NFL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커리어 초반에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어마어마한 이 기대를 받았던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데뷔를 보여줬었던 이 엘든 스미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3년차 2013년에 이제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요. 사고를 내면서 이제 리헵에 들어간다고 시즌 중반에 이제 한 5경기 정도를 못 뛰었고 그리고 이 마리화나를 복용하고 운전한 것 때문에 14시즌에 9경기 출장 정지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9경기를 못 뛰었고 이제 15시즌을 앞두고 결국 나이너스가 방출을 해요. 나이너스가 더 데리고 있기에는 좀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출된 이후에 오클랜드 레이더스, 뭐 지금은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계약을 했는데 이제 시즌 말미에 이 뺑소니 사고에 연루가 되면서 또 이제 출장 정지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 시즌 앞두고 이제 오클랜드와 재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이 출장 정지를 먹은 것이 이제
복권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리인스테이트먼트가 되지 않으면서 이 계속해서 뛰지 못했고, 이제 이번 시즌 앞두고 이제 댈러스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복권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댈러스는 아마 이 선수가 이제 다시 징계에서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약을 한 것 같고, 네. 뭐 지금 로버트 퀸의 이탈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좀 주력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댈러스도.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에 이 에든 스미스라는 뭐 복권을 긁어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도 또 하나 이제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비교를 하자면 이제 조시 고든 선수나 안토니오 브라운 이런 선수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 선수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뭐 멘탈 코칭 이런 뭐 강좌에도 이제 좀 꾸준히 출석을 하면서 조금 갱생의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이런 진정성은 결국 이제 필드에서 꾸준한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겠죠. 네. 네. 하지만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수가 뭐 개과천선을 했을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선수가 저지른 죄를 뭐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앞으로 이제 NFL 커리어를 좀 잘 보내고 뭐 좀 자기가 버는 돈 이런 뭐 자기가 얻는 명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죄값을 좀 치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엘던 스미스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카우보이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패트리어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패트리어츠는 어찌된 게 좀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데니 쉘튼 선수가 2년 800만 달러로 이제 라이언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데니 쉘튼과 함께 이제 제이미 콜린스가 같이 라이언스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콜린스는 이제 3년 3천만 불의 돈을 받고 이제 그 라이언스로 가게 됐고, 이 두 선수를 영입한 이 패트리시아 감독은 뭐 계속해서 그 뉴잉글랜드 출신 이제 자기의 선수들을 계속 끌어모으는데 좀 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페이트리어츠 선수들을 끌어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는 팀이 또 한 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이제 카일 벤 노이를 이 4년 5,100만 달러의 계약을 안겨주면서 데려갔습니다. 사실 꽤 큰 계약입니다. 예. 이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근데 뭐 마이애미는 캡 스페이스 여유가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 팀의 이제 뎁스도 채우면서 이제 지구 라이벌의 어떤 전력도 약화시키는 네. 뭐 아마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고, 뭐 이 카일 벤노이는 결국 그 뉴잉글랜드 시절에 같이 했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와 결국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뒤이어 얘기할 샤크 로손까지 이제 포함해서 뭐 마이애미의 좀 프런트 세븐을 좀 잡아줄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로서는 정말 이 영입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이제 유출이 되면서 전력이 거의 지금 탱킹 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 드래프트도 하지 않았고 오프 시즌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뭐 지금 액면가로만 보면 뭐 버팔로는 차치하고 네. 뭐 마이애미나 제츠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지금 쿼터백 없어졌죠. 뭐 리시버들 다 거의 없는 수준이죠.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난 시즌 강력했던 수비에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마저도 이 선수들 유출로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샤크 로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이 선수도 이제 3년 3천만 불에 이제 마이애미로 넘어가게 된 이제 엣지러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원래 버팔로의 1라운드 픽 출신인데 네. 뭐 1라운드 픽 치고는 사실 그렇게 기대치에 충족하는 활약은 아니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 빌스가 그 18시즌 끝나고 그 5년차 옵션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이 19시즌 종료에 이제 FA가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19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색 6.5개 뭐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마이애미가 이제 19시즌에 이 색 기록에서 23개로 이제 전체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이 팀 내 리더가 5개를 기록한 타코 찰튼일 정도로 뭐 눈에 띄는 패스러셔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이 샤크 로슨의 가세는 뭐 좀 가뭄의 단비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샤크 로슨을 떠나보낸 빌스가 또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3명의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오 에디슨, 버논 버틀러 그리고 퀸튼 제퍼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션 맥더머 감독의 아이들을 좀 불러 모았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네. 이 맥더머 감독이 캐롤라이나 팬서스에서 그 론 리베라 감독 밑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오래 하면서 뭐 팀을 슈퍼볼로도 이끌고 이랬던 이제 좋은 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는데 이후에 이제 지금 빌스의 감독으로 와서 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캐롤라이나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던 이제 마리오 에디슨 그리고 버논 버틀러를 우선 데리고 왔습니다. 예. 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사실 87년생이니까 NFL 선수치고는 사실 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3년에 3천만 불 넘는 꽤 그 큰 금액의 장기 계약을 줬고 뭐 이 선수는 지금 최근 4년간 평균 10개의 색을 기록을 해준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커리어가 꺾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빌스가 이 샤크 로슨의 대체자로 좀 영입을 한 것 같고 버논 버틀러도 뭐 이 조던 필립스도 좀 팀을 떠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의 아마 대체자로서 좀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퀸튼 제퍼슨은 뭐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기록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세부 지표로 보면 그 패스러시에서 그 상대 오펜시브 라인을 이기는 비율이 이제 4위라고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재다능하고 뭐 기록에서 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다라는 게 이제 현재 언론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빌스는 이미 세컨더리가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 프런트 세븐도 좀 좋은 선수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제퍼슨도 좀 좋은 활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소위 말해 꿀영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 빌스가 굉장히 이제 알토란 같은 영입들을 하면서 다음 시즌 이 지구 우승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른 경쟁 세 팀보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렇게 뭐 쭉 가면은 AFC 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빌스 1강 그리고 나머지의 3중 체제로 좀 재편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들 정도로 1강 2중 1약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패트리어츠는 감독 버프가 있으니까 예. 네. 어쨌든 빌스가 지금 뭐 그 오프 시즌의 승자라고 평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빌스가 알토란 같은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좀 제기어스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제기어스의 칼라이스 캠벨 선수가 이 팀을 떠나서 이제 레이븐스로 가게 됐습니다. 뭐 지금 5라운드 픽에 이제 볼티모어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칼라이스 캠벨 하면 이제 잭슨빌 수비진의 어떤 리더격 선수였죠. 네. 이제 뭐 화려한 세레모니를 이제 보여주면서 2017년 잭슨빌의 돌풍의 주역이었는데 결국 이 선수도 이제 30대 중반이 됐고 어느덧 이제 그 팀의 수비를 리빌딩 하려는 팀의 기조에 맞춰서 결국 이제 트레이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레이더스가 칼라이스 캠벨과 함께 이제 말리 콜린스 선수를 1년 600만 달러로 이제 데려왔고요. 반면 이제 제기어스 같은 경우는 칼라이스 캠벨을 보내고 지금 야닉 은가쿠의 선수도 떠나보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태그가 걸려 있기는 한데 뭐 결국 은가케가 지금 팀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은가케가 잭슨빌과 결별하는 건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4년 동안 37.5개 이제 색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최근에는 거의 뭐 정상급이었다. 굉장히 솔리드한 선수였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 잭슨빌이 이제 좀 가벼운 대가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겠다. 뭐 굉장히 상당히 좀 이 높은 드래프트 픽을 뜯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램지를 파는 과정에서도 램스에게 좀 많은 드래프트 픽을 받아왔던 잭슨빌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칼라스 캠벨을 떠나보낸 이 잭슨빌이 조 쇼버트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클리블랜드의 라인베커였는데 예. 뭐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면 뭐 피지컬이나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건 아니지만 뭐 캐롤라이나의 루크 키클리를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공의 흐름을 잘 읽고 좀 미리 가서 태클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수비진 전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약간 좀 그 영어로 브레이니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똑똑하고 명석하고 뭔가 이런 그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브라운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 경기 리뷰할 때
조시 호버트 선수가 굉장히 좀 대단한 활약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맹활약을 바탕으로 또 큰 계약을 이제 따내게 됐습니다. 뭐 사실 잭슨빌이 이제 근년에 뭐 강력한 패스러시와 또 이제 그 셧다운 코너백들을 보유하면서 뭐 어쨌든 리그를 주름 잡는 수비진을 구축을 했었는데 그 주역들이 사실 팀을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수비진 물갈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새로운 이제 수비진의 리더로 이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조 쇼버트를 좀 낙점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레이번스와 제규어스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일단 빅 비즐리 선수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선수는 이제 1년에 950만 불이라는 사실은 조금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대가로 이제 테네시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빅 비즐리 선수 하면 저는 그러니까 NFL을 이제 엠스프레스 처음 중계를 하게 네. 되면서 미식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몰랐고 네, 설명을 하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 영상을 이제 더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더빙을 이제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빅 비즐리 선수였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이 나서 이 녹화 직전에 한번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왔는데 네. 그 NFL의 이제 주요 개념들을 설명한 짤막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펌블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 펌블 유도를 잘하는 리그의 대표적인 선수가 빅 비즐리다. 네. 이제 이런 짧은 설명이 있었고 이제 그걸 아마 김민준 아나운서가 좀 더빙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6년이 사실 이 빅 비즐리의 커리어 하이 시즌입니다. 예. 뭐 색도 15개 반이나 기록을 했고 이 시즌에 또 팀이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죠. 예. 이제 물론 결과는 아쉬웠지만 네. 그러고 이 펌블 유도를 무려 6개나 해냈던 이 빅 비즐리였거든요. 예. 이게 이 선수의 2년차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른 나이에 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선수로 이제 발돋움했었는데 그 이후에 3년은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 이제 색 기록으로만 보면 5개, 8개. 이게 좀 수치적으로 그 2년차 시즌에 비해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결국 FA 시장에서 좀 냉정한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 자,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녹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쇠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수치를 놓고도 2년 차와 이제 5년 차를 그렇죠. 바꾸면 이게 계약의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좀 뭐 부진한 출발을 했지만 5년 차에 포텐이 터지면서 FA 계약을 이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이 빅 비즐리는 사실 초반에 반짝하다가 오히려 이제 뒤로 가면서 조금씩 그 빛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뭐 1,000만 불도 받지 못했고 뭐 1년이라는 단기 계약으로 결국 뭐 사실상 FA 재수를 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 비즐리 선수가 이제 테네시로 가게 됐고요. 테네시에 있던 주렐 케이시 선수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덴버로 가게 됐는데요. 뭐 이 선수는 이제 7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트레이드가 됐고 예. 뭐 빅 비즐리가 이제 엣지 러셔라고 하면 이 주렐 케이시는 사실 그 인테리어 라인맨이니까 약간 포지션이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이제 9년의 커리어를 가진 선수인데 연평균 5개의 색을 기록하는 사실 굉장히 꾸준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뭐 5개 그렇게 뭐 수치적으로 뛰어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선수가 엣지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인테리어에서 뛰는 선수니까 그걸 감안하면 사실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테네시에서도 꼭 필요한 선수기는 한데 테네시가 지금 뭐 라이언 테너일과의 계약, 그다음에 뭐 데릭 캔에게 프랜차이즈 태그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뭐 지금 캡 스페이스가 그렇게 썩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좀 트레이드를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 뭐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아마 클라우니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주렐 케이시 선수까지 트레이드로 이제 덴버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애리조나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애리조나가 디본드레 캠벨 그리고 데본 캐너드, 조던 필립스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뭐 애리조나가 사실 공수에 걸쳐서 좀 보강해야 될 곳이 많은 팀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홉킨스를 영입하면서 일단 좀 빅네임을 영입을 했고 네. 뭐 수비에서는 뭐 그런 빅네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알짜 영입들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디본드레 캠벨부터 좀 살펴보면 이 선수는 이제 라인베커인데 타이트엔드를 방어하는 데 좀 특화된 선수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구 라이벌 중에 이제 조지 키트를 1년에 2번씩 만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선수를 좀 잘 막아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데본 캐나드 같은 경우는 사실 디트로이트에서 방출이 되자마자 애리조나가 주선 선수인데 좀 꿀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3년 계약을 했고 뭐 애리조나는 사실 챈들러 존스밖에 없잖아요 수비에서. 근데 뭐 이 선수에게 좀 쏠리는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될 것 같고 예. 뭐 이 조던 필립스는 이 버팔로에서 이제 영입이 된 선수인데 첫 4년 동안 누적색이 5.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19년에 갑자기 9.5개를 기록하면서 사실 뭐 좀 포텐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를 결국 애리조나가 잘 데려왔고 이 애리조나의 좀 구멍 많은 수비를 좀 잘 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애리조나가 이제 지난 시즌 카일러 머리 선수가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이후에 조금 더 팀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오프 시즌입니다. 뭐 일단 19시즌에 뭐 승패 기록으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램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도 의욕적인 오프 시즌을 보내면서 뭐 2020 시즌에는 지구 최하위 탈출을 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 수비의 좀 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블레이크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제 FA로 뉴욕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또 이 선수는 이제 라인베커 포지션의 선수인데 3년에 3천만 불이라는 조건으로 이제 뉴욕 자이언츠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그 NFL 전체에서 그 태클 수로 이제 2위를 기록했던 선수예요. 무려 155개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그린베이의 이제 그 러싱 디펜스를 좀 책임졌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예. 이제 뭐 현지 언론의 기사를 좀 읽어보면 그린베이는 이 라인베커 포지션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블레이크 마르티네스 선수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 같고 뭐 마르티네스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뉴욕 자이언츠로 좀 이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사람이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좀 티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진만 위원의 이제 빈자리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고 보고 계시죠? 뭐 어찌됐든 이제 블레이크 마르티네스 선수가 그린베이 패커스를 떠나게 됐는데 이 수비진의 이 블레이크 마르티네스가 해줬던 어떤 부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 시즌 이 리그 2위에 해당하는 태클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이 성적을 기록했었던 마르티네스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남긴 공백이 과연 얼마나 큰지는 다음 시즌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그린베이도 그렇게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고 예. 뭐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선수로 좀 넘어가 보면 크리스티안 커크시라는 예. 클리블랜드의 라인베커를 영입하면서 이 마르티네즈의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도 좀 기록을 보니까 2016-17 시즌 이제 2년을 합쳐서 280개가 넘는 태클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8-19 시즌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2년 합쳐서 9경기 출전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선수인데 뭐 그린베이가 2년 1,600만 불을 주면서 데리고 왔고 뭐 이 선수가 이제 마르티네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그린베이 팀 전체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시즌 그를 시작하면서 팀 프리뷰 때 이진만 위원이 이 그린베이가 전통적으로 FA 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 이제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그 스미스 형제를 영입하면서 예. 좀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근데 결국 그게 성공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컨퍼런스 챔피언십 경기까지 진출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였던 패커스였는데 이번 시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다시 좀 그 과거의 미온적인 태도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린베이는 지금 뭐 눈에 띄는 그런 빅네임 영입은 없이 좀 조용하게 오프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좀 미온적인 태도로 이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커다란 계약은 없었는데 일단 조던 젠키스 선수를 이제 1년 500만 달러로 잡아 앉혔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에서 이제 패트릭 오나서라는 이제 라인베커를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 영입했던 이 CJ 모슬리 선수와 같이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알고 있던 두 선수가 얼마나 또 도움을 주고받을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프런트 세븐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선수가 이
올 시즌 사실 이제 최대어 중 하나로 분류가 됐었던 제데비언 클라우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둥지를 찾지 못했는데 한간에는 너무 고액의 계약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연평균 지금 2천만 불 이상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원 소속 팀인 시애틀이나 뭐 이제 다른 클라우니에 좀 관심을 가지는 구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계약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금 FA 시장이 잠깐 또 좀 정체기에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겹치면서 클라우니가 좀 새 소속팀을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한간에는 좀 테네시 타이탄스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뭐 테네시가 지금 어느 정도 전력을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클라우니까지 영입을 하면 한번 좀 슈퍼볼에 도전할 수 있는 좀 전력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 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닌가 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 프런트 세븐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제 세컨더리 선수들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